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부가가치세 약간 총칙 같은 그런 개념을 알아보셨으면, 이번에는 그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내용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네, 2018년 초에 사실은 2017년 완전 12월 말이었죠. 말에 그 공인중개사 실무 교육을 들었습니다. 중개사 실무 교육. 제가 사실은 자격증은 16회이고요. 거의 12년 전이고, 12년 전에 이제 취득을 했고, 그동안은 뭐 다른 일 때문에 이거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실무교육교재라고 써있잖아요. 실무교육을 들으면서 받았던 교재인데, 사실 그 교육 때는 이 교재로 강의를 안 했어요. 거의 그냥 교수님들께서 그 PPT 자료를 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런 걸로 다 수업을 했고, 책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제 곧 이제 중개업도 개업도 앞두고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 싶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금 부분이 요약을 좀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요약을 잘 해놓은 것 같아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또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실무교육 자료 책 교재를 타이핑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게 해야지 보시겠죠? 네,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네, 조세는 이제 조세의 구분이죠.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세, 이렇게, 그리고 지방세로 나눠지고요. 특히나 또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 시 내는 국세가 있고, 또 지방세가 있겠죠. 국세, 또 지방세. 네, 보시면 취득 시 납부하는 국세에는 인지세가 있을 거고, 네, 상속.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피상속이 돌아가시면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자동으로 되면서 법률 효과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고요. 증여세 주는 거죠. 증여할 때 내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앞서 보셨지만 그 사업자 등이 어떤 재화나 용역을 그런 유통하거나 거래할 때, 그리고 공급할 때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가 있겠고요. 취득세. 등록세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등록세는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본세, 이건 또 본세라고 하고, 여기 본세에 또 부과되는 또 부가세가, 이건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가치세와는 또 다른 개념이죠. 이게 부가가치세도 줄여서 그냥 부가세라고 하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가세라는 개념은 본세에 조금 부과된다는 뜻이고, 부가가치세라는 뜻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시 납부하는 지방세로는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이 있다고 그러고요. 사실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그냥 법을
세법을 공부하는 중이라 이런 게 있다. 일단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임대 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로는 법인세가 있겠고, 임대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세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보유 또는 임대 내는 세금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임대소득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여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무슨 의미로 구분을 해놓은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본세가 되겠고, 여기가 또 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또 있겠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게 이렇게 두 개 표현이 됐네요. 그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보유 또는 임대 시에 내는 지방세로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부과되는 부가세로는 부가가치세는 아닌 거죠. 그냥 부과되는 세금인 거죠. 지방교육세가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처분시에 국세로는 법인세가 있겠고, 추가 법인세도 있겠고, 양도소득, 이게 이제 처분시 제일 중요한 세금이 되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처분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납부를 합니다. 받는 게 아니라, 그쵸. 그리고 지방세로는 처분시 내는 지방세로는 지방세, 농특세 등 있다고 합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부동산의 공급과 취득입니다. 부동산의 공급, 토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세 혹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라고 해서 VAT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요거를 이제 토지는 면세 대상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시면, 어떤 가치가 증가하는 활동이 있어야지만 이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쉽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토지를 간척을 하거나 그런 인위적인 그런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 토지의 본질은 인간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는 그냥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농수산물 같은 것도 현재 지금 부가세 면세 대상인데요. 이들도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길가에 쑥이 있어요. 쑥을 뜯어서 집에 갖고 가서 요리를 해 먹거나 판매를 하거나 할 때 이런 행위는, 쑥은 그 인간이 인위적인 어떤 부가적인 노력을 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농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세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난번에 한번 읽어보셨듯이, 만약에 바닷가에서 그 피조개라는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 종류 중에 얘를 잡아서 그냥 팔면은, 조개를 그 상태로 팔면은 부가세가 면세인데, 얘를 한번 잡아가지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판다? 그러면 이게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요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피조개를 갯벌에서 잡아서 팔면 부가세가 면세인데, 얘를 한번 끓이거나 아니면 껍질을 까서 팔거나 이러면 얘는 한번 가공 과정을 거친 거라고 보고 이제 부가세가 부과가 됩니다. 발음이 좀 힘드네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건물은 이제 토지에 원래부터 건물이 있던 게 아니고 인간의 어떤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냥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올리면 부가적인 가치가 발생하니까
네, 건물은 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할 때, 부동산 공급하는 계약을 할 때 계약 시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들지 각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겠죠. 만약에 어떤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일체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땅 위에 어떤 건물이 있고 얘를 일괄 거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총 만약에 이렇게 매매 가액이 1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0억. 근데 만약에 이렇게 땅의 가치를 9억, 건물 1억 이렇게 해버리면 부가가치세가 확 낮아지겠죠. 근데 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니까. 그러나 만약에 땅 1억, 건물 9억 이렇게 매겨버리면 부가가치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건물 모두 포함이니까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시에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부동산의 공급에는 토지는 위에서 이제 VAT가 면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죠. 근데 이거 어떤 정책상 국민주택의 공급 이거는 또 VAT가 면세입니다. 네, VAT 어떤 국민의 주거 안정 목적이 있겠죠. 네. 그리고 부동산의 임대 네, 토지 임대 VAT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에 되는 부속 토지 임대는 또 면세입니다. 면세. 주택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 임대 이건 면세. 또 그리고 건물의 임대 당연히 과세 대상인데 건물 중에서도 주택인 건물이 있고 상가인 건물이 있고 사무소인 건물이 있고 건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또 주택을 임대를 하면 면세를 하겠다. 근데 이 둘은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면 약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이유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지 임대는 부가세 과세 대상. 그렇지만 주택 부속 토지 임대는 토지이긴 하지만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또 부가세 면세. 근데 건물의 임대는 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건물 중에서 주택인 건물의 임대는 또 면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 가액. 이거는 감정평가사님들께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나오면 그 금액이 이제 감정평가 가액이 되겠습니다.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장부 가액, 취득 가액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세법상 용어라서 좀 저도 사실 정확히는 지금 모르는데 기준시가라는 걸 제가 지금 아직 확실한 개념이 없어서 이건 또 나중에 또 공부를 하는 대로 또 한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가액이야 말 그대로 어떤 거래 계약서상이나 어떤 건축물 대장, 등기부 대장, 등기부 등본 이런데 등록되어 있는 금액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 양수 양도 계약 체결의 경우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그래서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게 대상이 상업용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이면 매매가 해당이 되겠죠. 매매. 원칙적으로는 건물가액에 VAT를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제도이죠. 신고납부. 일반 과세가 있고 간이 과세가 있고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 매출이라고 하나요? 연소득 4,800만원 기준이 되겠고,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 과세자가 되고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되면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 임대사업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이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를 제가 지금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채권 채무가 있으면 그런 걸 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양도한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시에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 양도 신고서, 이 경우는 그 양도자와 양수인 모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개 실무 이제 강의를 좀 들으러 다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어떤 경우가 있는데 사례를 주시면서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해 보세요 하고 미션을 주셨는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뭐 3층짜리 건물에 뭐 1층은 상가용으로 쓰고 2층은 공구상 뭐 독서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택용으로 쓰고 있다. 뭐 3층도 뭐 독서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경우 뭐 포괄 양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가장 낮출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미션을 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주택 부분은 부가세가 면세하거든요. 아니면 주택을 면적을 넓게 봐서 부가세를 줄이려고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 읽었던 사례처럼 토지 가액을 엄청 높여가지고 부가세를 줄일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걸 일괄 양도를 해가지고 포괄적 양도를 해서 위에 2번에서 보셨지, 사업 양도 신고서를 제출해버리면 이 양도자, 양수자 모두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라고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미션을, 숙제를 다 못해가지고 지금 하는 중인데, 또 숙제를 하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들은 다음에 어떤 게 가장, 정답은 없겠죠.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그냥 따라 케이스가 다른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한번 피드백을 들어보고요, 나중에 좀 괜찮은 방법이 알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분입니다.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건물을 매입할 때, 건물입니다. 대상 건물을 매입. 이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VAT를 환급을 받으려면 매매 대금 중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만약에 일반 과세라면 뭐 1월 1일부터 12월 32, 그해 31일까지가 이제 과세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의 경우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각 과세기간이.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 3월에 이루어졌다 하면 뭐 1일 과세기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일반 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일반 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또 세금 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환급을 해준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약간 이해가 잘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조금 개념이 좀 애매한데 이런 규정이 있네요. 건물을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또 계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일반 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세금 계산서를 또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할 때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겠다 하는 거죠.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는 지금 입법 취지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매입자,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건물의 공급은 당연히 VAT 부과 대상이다 했는데, 이게 매도인이 있을 거고요. 매도인 건물, 건물이 있을 거고, 여기 매수인이 있을 텐데, 매수인이 건물 사면서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그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이분들의 그런 소득이 투명하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권유하기 위한 그런 세제 혜택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줍니다.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내가 부가세 환급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제가 아직 짧은 지식으로 입법 취지까지는 다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2절 부동산의 임대. 네, 사업용 부동산은 임대하는 경우 임대입니다.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한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도 과세가 된다. 다 그렇겠죠? 뭐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한 거니까, 임대소득이 생기면 임대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상가와 주택의 경우, 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방법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여기는 상가고요. 상가. 여기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사업자 유형을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요. 일반 과세자, 아까 기준은 4,800만원입니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아니죠. 이상이 되면 일반, 미만이 되면 간이 과세. 주택의 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아까 주택의 임대가 면세였나요?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주택의 임대. 네, 그쵸. 주택의 임대는 면세죠. 건물의 임대는 당연히 과세인데, 그 중에 건물 중에서 주택의 임대는 면세. 그러니까 여기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되겠고, 신고 납부 기간은, 네, 1기, 네, 일반, 이게 바뀐 거 아닌가? 잠시만요. 이거 간이과세가 이렇게 두 기로, 2기로 나눠서 하는 거 아닌가?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가 얼핏 그때 법조문을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제가 반대로 알고 있는 건지, 지금 책이 혹시 오타가 난 건지, 부가가치세, 이렇게 있고, 이게 맞군요.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간이 과세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번에 내는 거고, 일반 과세자가 1년에 2번 내는 거네요.
제가 완전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뻔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설마 책이 틀릴 리는 없겠죠.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 중개사 협회에서 만든 책인데, 그렇습니다. 일반 과세는 신고납부 기간이 2기 두 번으로 나눠져 있고요.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25일날 신고납부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고,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고요. 기간이 그 이듬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는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걸 하나 보네요. 2월 12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당연히 또 신고납부 하는데, 신고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요. 상가임대에서 과세 대상은 간주임대료, 보증금의 1.6%라고 합니다. 간주임대료 플러스 월임대료 이렇게 되는 거고, 간주임대료 보증금의 1.6% 플러스 월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의 임대인 경우에 이거를 좀 구분시켜 놓고 한번 볼까요? 간주 임대료, 일정 요건의 주택 전세금 플러스 월 임대료를 주택 임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입 세금 계산서 공제 여부, 상가 임대 전액 공제를 해주고, 일반 과세자는 전액 공제를 해주고, 간이 과세자는 부분 공제를 해주고요. 주택 임대는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행 영수증은 일반 과세는 상가 임대의 경우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 왜냐하면 여기 간이 과세자는 그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줘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영수증이 되겠고, 이제 주택의 임대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 1번 일반 과세자. 임대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임대료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아까 보증금 곱하기 1.6%라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임대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보증금에 곱하기 1.6%라 간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실무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개업 실무에서. 그리고 간이 과세자입니다. 간이 과세자인 경우, 임대업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인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는 임대료에 대해서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한다고 합니다.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서 그 간이 과세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영수증만 발행한다. 이제 내용이 끝이네요, 이게. 아무튼 이거 좀 짧지만 좀 실무를 그 부동산 중개 실무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써놔가지고 정확하게 그 뜻을 파악하거나 어떤 입법 취지 같은 거를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제 좀 습득을 하고 있으면 그 중개 거래할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고요, 또 다른 세법 관련 그 책도 몇 권을 제가 구입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에서, 그런 책들에서 또 부가가치세 관련 그런 좀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업로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한번 해두겠습니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좀 실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공부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